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렸었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선뉴스 테마주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좀 해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그리고 테마주 매매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선뉴스 매매 테마주 방법만 잘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오늘 그 후속에 대한 강의를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도 강의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강의는 정말 현실적인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해보고자 하시는 부분들 자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고리타분한 투자 이론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개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만 제가 쭉쭉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제 지금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대로 잘 쫓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플러스 알파적인 이런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 연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강의를 취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모모 매매법 이런 차트 교육을 절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차트가 100% 신뢰할 만한 지표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당연히 차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겠지만 저 역시도 과거 5년, 10년간을 차트 연구 쪽으로만 많이 집중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투자 성향별로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제시를 좀 해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매매를 보실 땐 딱 두 가지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뉴스 테마주 매매 방법. 두 번째는 신가치 투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실적주를 조금 더 포커스를 하게 되면 정말 2배, 3배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발굴이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3강 그래서 선뉴스 매매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신규로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 자, 지난 시간에 강의를 못 듣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테마주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증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변동하는 이런 여러 주식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정치 땡땡 테마주, 그죠? 예를 들어 정치인도 땡땡 테마주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정책 테마주도 있죠. 저출산 관련 테마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똑같이 어떤 한 가지의 이슈가 등장했을 때 동반돼서 같이 움직이는 주식들을 저희가 보통 테마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테마주라는 거 이게 정말 현실화 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수혜가 기대된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휩싸였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매도를 잡아야 되는 이런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뉴스죠, 뉴스. 그죠? 그래서 테마주 분석하시는 분들,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텔레그램 채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언론사 정보까지도 빠르게 받아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선점해서 빨리 잡아보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후속 뉴스들도 추적해 나가시면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내 종목이 정말 목적지까지 잘 항해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런 추적 관찰 없이 내가 그냥 단순하게 1개월 전에 분석한 이 뉴스에 따라서 앞으로 1개월 뒤에 수익 낼 거야 라는 이런 단순한 것으로 성립되지가 않아요. 뉴스라는 건 정말 하루아침에 그 정반대 포지션으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쉬웠으면 누구나 다 재벌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만약에 테마주로 큰 수익이 나고 싶다, 단타 매매로 큰 수익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뉴스 테마주, 자, 그 매매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선뉴스 테마주는 무엇인가? 그죠? 자,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뉴스를 저는 뭐라고 합니까? 선뉴스라고 해요.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먼저 준비해 볼 수 있는 테마주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저희가 보통 비교를 분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1월 달에 CES라는 세계 가전 전시회 행사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또 뭐 있습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죠. 1월 달에 가장 큰 이슈가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두 가지를 놓고서 이 테마 강도가 얼마나 센지 과거의 지표를 보고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경험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별표로 보통 이 테마의 강도를 표현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별표가 5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거. 그리고 별표가 뭐 4개다, 3개다 하는 것들은 5개보다는 조금 더 테마 강도가 지금까지 좀 작았었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아닌지 이거를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가 전체 테마를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테마 강도가 가장 높았었던 것들, 과거에 실제로 추적을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줬었던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CES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IT, 로봇, A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CES가 되겠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뭐겠어요? 바이오죠, 바이오. 그죠? 바이오에 이제 집중해서 어떤 종목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가장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보시면 그래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선뉴스 테마주 매매를 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뉴스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포착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여기 중요하죠. 매월 이벤트가 가장 강한 테마를 포착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1월 달에도 중요한 행사가 있고 2월 달에도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굉장히 신제품을 출시하는 이벤트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챗 GPT 기억하시겠지만 챗봇 같은 게 최초로 등장했을 때 어땠어요? 굉장히 큰 테마가 형성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일정들을 꿰고 있으셔야만 지금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에 뭐 KT에서 관련된 AI 서비스가 출시가 된대. SK텔레콤에서 또 뭐가 나온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은 이 선뉴스라는 것들을 제가 뭐 수천 개의 뉴스를 자체적으로 다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검색기라는 걸, 뉴스 검색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활용을 하는 이런 체제로 좀 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추후에 제가 선뉴스 테마 검색기에 대한 부분들도 추후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역시나 기업별 똑같죠? 신제품 출시, 세계 학회, 이건 뭐겠습니까? 바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가 항상 나오죠. 폐암학회, 간암학회, 뭐 당뇨학회, 거기서 이제 거론되는 거. 자, 만약에 당뇨학회라고 감안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예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자, 당뇨학회가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뇨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여나 그런 기업이 지금 임상 1상에서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된 데이터가 한번 나왔다. 임상 데이터가 한번 나왔다. 그런 것들을 이 당뇨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보통. 그죠?
당뇨의 최고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다 모여 있고 거기에 제약회사 관련된 부분들도 다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당뇨 관련된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 데이터가 지금 현재 기존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라고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부근에 당뇨학회가 진행되는 그 부근에 관련된 임상 데이터를 이미 기발표했었던 이런 기업들 혹은 그때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뉴스에서 나오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추적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수익률도 같이 누려가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 외에 또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죠. 자, 기술들도 있을 거고 이번에 또 뭐가 있을까요? AI. 삼성이 갤럭시 24 모델의 AI 폰으로 형성을 해서 관련된 AI 기능을 탑재시키기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럼 이런 데 부분에서도 관련된 AI가 또 관련 수혜주들, AI 관련 기술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또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매각 이런 것들. 그죠? 기업이 매각된다더라. 혹은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 로봇 산업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부양책들을 발표하겠다라는 부분. 그죠? 최근에 좀 발표가 됐었죠.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봇에 대한 뭐 부분이 나온다. 로봇에 관련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한다. 그런데 딱 그 날짜에 급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후로 항상 그 전후로도 한 5일가량을 또 관련된 이슈를 타서 주가가 급등시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추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실예로 사실 로봇 산업에 대한 지금 육성 정책 관련된 부분이 목요일 날 정부에서 발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금요일 날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급등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도 하루 늦게 혹은 이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뉴스를 접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료를 하나 더 얹어서 뭔가 종목에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 급등이 나오는 패턴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그 이슈를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죠. 아마존 웹 서비스죠. AWS. 그죠? 그냥 AWS라고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뭐다? 오픈 AI, 대항마로 새 LLM, 올림푸스를 개발했다. 이르면 언제 발표? 12월 발표. 자, 제가 이걸 선뉴스로 포착하고서 추적하는 이유는 단 이겁니다. 12월 달에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추후에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달 발표하기로 해놓고 내년도로 좀 미뤄져서 발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거의 12월 달에 유력하게 발표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오픈 AI가 굉장히 또 유명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항마, 뉴스 잘 뽑았어요. 대항마로 올림푸스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관련된 AI 테마가 들썩들썩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글로벌 회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MS, 구글,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아마존, 그죠? 테슬라가 뭐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뜨잖아요. 스페이스X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또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즉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런 신규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그 뒤를 이어서 또 누가 나와요?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터벅터벅 또 하나씩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테마가 한 달 동안도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이슈는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을 해보셔도 되는 그런 선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좀 찾아봐야겠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뉴스 테마주는 이제 이러한 선뉴스를 포착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연구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 관련주 움직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디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어떤 거든 좋습니다. HTS, MTS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 다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특징주를 검색하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한싹,
콤텍 시스템, 웅진, 오픈베이스, 포시에스, 시큐레이터, 솔트웨어 등등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라고 검색했냐면 아마존이라고 검색을 한 거예요.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그죠?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뭔가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됐었던, 특히나 한 번이라도 뉴스 이력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또 특이한 점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10월 11일 날 무려 5개가 넘는 종목이 관련된 특징주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게 뭐예요? 자, 아까 별표로 말씀드렸죠. 별표로 테마 강도를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별표 4개짜리입니다, 이거. 이 정도 되는 테마들은 특히 하루에 이렇게 5개나 6개의 관련된 기업들이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별표 4개짜리. 5개까지는 안 돼요. 근데 별표 4개짜리는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싹은 뭐 아마존 웹서비스와 생성형 AI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뭐 업무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사실상 얼마나 업무 협력을 하겠어요. 그리고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폭증하겠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관련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마라는 건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냥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만 해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주를 매매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이런 사람들의 논리예요. 자, 그래서 실적주랑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주 좋아해요, 전 성장주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맞지 않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마주 매매, 단기 매매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급등주 추격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먼저 내가 선점해서 이런 종목들을 잡아두고 뉴스가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할 포인트를 잡는 이런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수월하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겠죠. 그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 수익 내기 어려운 이런 테마주 매매에서 남들보다 선점해서 우리는 뉴스 나오면 사는 게 아니라 뉴스 나오면 파는 거예요. 이런 특징주 뉴스 하나 딱딱 나오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조금 더 매매에서 우리가 좀 우월한 지위를 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추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좀 뽑아놨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장주, 부대장주, 3등주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겠죠. 그죠? 뭐든 좋습니다. 대장주, 부대장주. 지금까지 그래도 차트와 수급과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시장에서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것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차트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리꽂고 있는 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력 입장에서 이런 종목을 급등시킬까요? 우리가 세력으로 바로 세력으로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주가를 띄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세력들이 쭉 주가를 띄운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대거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 의도치 않게 주가가 다시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차트보다는 사실상 어떻게 돼야 돼요? 만약에 되려면 횡보를 하거나, 그죠? 이렇게 횡보를 해서 누군가 박스권을 확실하게 이렇게 물량을 가져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차트거나 혹은 또 어때요? 혹은 자, 이렇게 차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상향 차트, 그죠? 약간의 이제 우상향 차트를 좀 그려나가고 혹은 여기서 횡보해줘도 상관없어요. 횡보해주거나 그대로 이제 우상향 차트를 그려나가는 거. 둘 중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죠? 물려있는 투자자가 없잖아요. 물려있는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쏟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나올 만한 게 뭐예요? 차익 실현 매물이죠. 그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옛날부터 1년 전부터 물려 있었던 이 우하향 차트에서는 정말로 참 이게 주가를 띄우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찾고 종목 찾고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 찾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차트 패턴, 수급 패턴,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차트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상향 하거나 바닥 횡보 반등 기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은 횡보, 그냥 횡보라고 할게요. 저는 차트를 다진다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차트를 다진다,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패턴은 뭐예요? 거래량 봐야겠죠, 그죠? 거래량이 최근에 한번 실린 적이 있는가? 세력들이 또 매집을 하다 보면 사실상 많은 물량들을 또 한번 흡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는 적이 있는가? 그리고 끼가 있는 종목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끼 있는 종목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과거에 관련된 뉴스로 대장주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가총액은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정도의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게 지면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난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물량을 엄청나게 때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과거 대장주 이력이 있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매매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종목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보자면 뭐가 나와요? 솔트웨어. 아까 우리가 같이 한번 추적했었던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솔트웨어 어때요? 아까 우리가 차트,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솔트웨어 어떻습니까? 우리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사실상 우하향하는 것들이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라도 수반되면서 예를 들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와 줬다면 재타겟팅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이 종목 뭔가 있구나.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라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신호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마존 웹서비스가 올림푸스를 출시하는 것이 12월 달이에요. 늦으면 1월 달이 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감안한다더라도 그 전까지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을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솔트웨어를 안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관련된 테마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종목별로 비교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겠죠. 자, 그리고 한싹이라는 종목도 좀 봅시다. 아까 그 종목보단 조금 더 나아요. 그죠? 솔트웨어보단 조금 더 낫긴 합니다만 지금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대다수가 한 요 정도에 물려 있겠네요, 지금. 그죠? 대략 한 3만 원 정도에 물려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가량 이렇게 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가가 급락하고 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었을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맥시멈으로 본다 하더라도 약 2만 5천 선. 2만 5천 선까지 이제 평단가가 아마 되실 거로 좀 추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주가 올라올 때마다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저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2만 5천 선에 물려 있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차트 이런 것들을 그려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싹이라는 종목도 보지 않을 겁니다. 관련된 테마를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저는 제외시 시키겠죠. 하지만 12월 말까지 가는데 한싹이라는 종목이 여기까지 쭉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럼 뭐예요? 재타겟팅이 됩니다. 여기 힘 좀 있네. 물량을 소화해 주면서 서서히 차트를 올려가고 가격을 올려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힘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런 에너지를 좀 갖추고 있구나라는 걸로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오늘 선뉴스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이유가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올림푸스 관련된 부분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되는지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미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 차원에서 같이 학습해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난테크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전형적으로 사실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차트니까 한번 넓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어때요?
자, 물론 이제 박스권, 대다수가 이제 좀 지금 현재죠. 최근 같은 경우가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여요. 이렇게 쫙. 그죠? 최근 움직임은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박스권 횡보. 제가 차트를 다진다라고 표현한 다진다, 다진다, 다진다. 그죠? 잘 다지면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잘 다시 한번 반등 추세로 좀 가볼 만한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좀 부담이 없어요. 물량에 대한 부담이 사실상 굉장히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재료가 발발했을 시 볼린저 상단을 깨면서 쭉쭉 올라가 버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물론 제가 12월 말까지 추적을 해봐야겠죠.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한싹이라는 종목이 쫙쫙 차트 올리면서 멋지게 또 차트 패턴을 그려나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현재까지는 뭐다? 코난테크가 제 눈에는 똑 들어오는 이런 관련된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다 윗골이 달리는 패턴이죠. 그죠? 이슈가 한번 발발하기 시작하면 관련된 주가로 쫙 올랐다가 물량들이 싹 빠지면서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패턴을 빨리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욕심부려서 상한가까지 노려봐야지가 아니라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VI가 발동하게 되면 내가 물량을 줄여나가는 투자를 해야만 전략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접근해야만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표를 보고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이 항상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었는지, 상한가 후에 갭상승까지 또 뜰 정도로 그렇게까지 강력한 종목이었는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왔었던 패턴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단기 급등 시 매도 전략. 이것이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이라는 종목도 관련된 종목으로 또 손꼽히거든요. 아까 그 HTS 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좀 해보면 남성은 어때요? 남성도 물론 윗골이 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착되기 시작하죠. 이런 거. 근데 최근까지도 움직임이 가장 활발해요. 느낌 오시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밑에 있는 제가 거래량 지표는 안 갖고 왔는데 사실상 거래량이 수반됐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윗골이 달고 이렇게 빠지는 것들을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실렸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만 할 때 어때요?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 날 물론 개파락해서 이렇게 바로 빠져버리긴 하지만 한 방이 있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런 종목을 끼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저는 끼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상한가의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가? 예전에도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에 육박하는 시세가 나온 적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봐요. 자, 종가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장대 양봉을 그려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고 이 종목을 대장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이런 속내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선뉴스 테마주 관련주를 좀 나열을 좀 해보게 되면 관련된 대장주,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대장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남성이 있고, 자,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제 두 종목 우리가 선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등주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이등주라고 해서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뭐다? 한싹과 솔트웨어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등주이지만 향후에 12월 발표 이전까지 그래도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차트를 더 멋지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그 유무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실 필요도 없어요. 조금 추적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한 1주 정도는 내가 추적하다가 그때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로 한번 나가봐야지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 잡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오늘 이 뉴스 나왔으니까 이거 잡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전략적이죠? 상당히 전략적이죠? 먼저 준비하죠. 남들보다. 남들 아마존 웹서비스 올림푸스 관심도 없어요. 지금 관련된 건 관심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테마 뭐 관련된 부분 나온다, 발표 나온다더라, 뉴스 나오면 그때서부터 10% 20% 올라갈 때 그거 쫓아 들어갑니다. 상한가 먹으려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매매해요. 그러면 저희 같은 미리 준비한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물량 털고 나가죠. 그죠? 그 물량 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잘못 보고서 정말 당일날 올라갈 그 테마를 잘못 잡게 되면 굉장히 또 고라파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일정 발표까지 수급과 차트 동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요새 시장 상황 한 번 테마가 딱 엇갈리거나 한 번 주도주 섹터, 예를 들어 오늘 반도체가 좋아서 내일 반도체를 잡았더니 반도체가 급락이 나와요.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죠. 시장은 조금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순환매 섹터라고 해서 A라는 섹터를 계속 급등시키는 게 아니라 A 물량 빼다가 B 급등시키고 B라는 거 다시 물량 빼서 C 급등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분할 매수 전략으로 테마를 지켜보실 것을 당연히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된 선뉴스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뉴스 별표 5개짜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준비를 좀 해야겠죠. 자, 별표 3개, 4개 이런 테마들은 아무래도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시세가 나오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약 10에서 20% 정도 사이즈 내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빠르게 매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좀 물려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테마 강도가 별표 5개짜리, 제가 별표 5개짜리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보통 상한가에 육박하는 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포착해서 우리가 밑바닥에서 서서히 잡아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이런 노하우와 엑기스 그리고 관련된 선뉴스들은 어디서 오픈한다?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오픈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자, 지금 밑에 보시는 대로 샵 0082로 이수범 제 이름 3글자 남겨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직접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말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음 주 시장을 정말 조리 있고 현명하게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주시거나 혹은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0명 이상으로 노란톡방이 지금 많은 인원들이 유입되게 될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거기서 노란톡방에서 공개 방송까지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바이오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고 지금 바이오주를 왜 잡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서 물론 관련된 수혜주들을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바이오주는 제가 지금 단언컨대 사실 내년도 정말 주도주 섹터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2024년도와 2025년도는 정말 굉장히 글로벌 제약사들의 M&A도 활발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술 이전 케이스들도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이거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한 달 앞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K바이오도 출동했다. 자, K바이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관련된 신약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관련된 신약 개발을 토대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지금 시장 지배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K바이오 무시할 수가 없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도 많은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K바이오에 대한 임상 데이터들을 많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겠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역대 최대 기술 이전과 M&A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항상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뭐가 있냐면 사실상 금리예요. 실제로 제가 과거 20년간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좀 추적을 좀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금리가 고금리일 때는 뭐예요? 금리가 높을 때에는 기술 이전 없어요. 기술 이전 엄청나게 떨어져요.
자, 그런데 금리가 낮을 때에는 어때요? 기술 이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2023년도, 2022년도 기술 이전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와요. 2023년도는 최근 5개년 동안 최하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많은 회사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찬가지로 바이오주들도 투자를 멈춘 시기입니다. 언제까지 금리가 인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아,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왜? 아니, 다국적 제약사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 기술 이전 M&A 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어디 본인 현금만 가지고서 M&A 합니까? 어떻게 해요? 대출을 엄청나게 끼죠. 그럼 이 대출을 끼게 되면 엄청나게 이자 비용이 발생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런 시기에서 진행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리스크를 지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미국이 파월의 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024년도에 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하겠다. 0.75% 정도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가이드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 24년도, 25년도 점점 금리가 다운될 지금 상황만 지금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탁탁탁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요한 첫 이벤트가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K바이오 열풍의 랠리를 좀 주목하고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JP모건 참가 명단은 어떻게 될까? 정말 이제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돈 많은 회사들,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보령, 동아ST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당연히 참석을 좀 해주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보통 어디서 나옵니까? 기술 이전, 물론 한미약품, 유한양행 쪽에서 녹십자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기술 이전 케이스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주가에서 굉장히 또 크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중견기업, 중소형 바이오텍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샤페론, 앞타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인벤티지랩, GI 이노베이션, 큐라클, 펩트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 뭐다? 참가하는 명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수만 명의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데이터가 좋고 우리 임상이 어떻고 실제로 우리 지금 1차 치료제를 쓰고 있는 것보다 효능이 얼마나 좋았어, 안전성이 얼마나 좋았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행사죠. 그래서 많은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중에서도 몇 개 정도만 간단하게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파맥신입니다. 황반변성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임상 1상 이것도 중요해요. 바이오주 보실 때 여러분들 임상 3상은 가급적이면 피하세요. 왜? 임상이 실패하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주가 폭락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임상 3상 당연히 높은 단계니까 훨씬 더 좋죠. 신약 개발 확률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거의 30%에 육박해요. 하지만 실패 확률도 무시를 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임상 1, 2상 이 사이에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일단 모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파맵신 같은 경우 안정성에 대한 검증 이후에 2단계로 뭐예요? 이제 투여 용량을 증량시킨 거예요. 투여 용량을 증량시켜도 부작용이 없는지. 임상 1상은 뭐예요? 안정성 확보예요. 이거예요, 이거. 효능 보는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정성이에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 뭔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임상 1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투여 용량을 증량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임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요. 자, 치료제가 지금 관련된 치료제가 신약 국책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상한가까지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만큼 끼가 한번 수반되는 종목이네 정도로는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워낙에 자본이 좀 부족한 회사예요. 시가총액도 뭐 1,000억 이하니까 굉장히 지금 사실
좋지 못합니다. 사실상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임상 개발에서 돈 투여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 회사를 넘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또 회사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각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관련 이슈를 타서 주가가 크게 급등할 여지도 있는 그런 좀 숨겨져 있는 이런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 안정성은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경영권 매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또 긍정적인 이런 장단점이 분명한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판맵신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주가가 뭐 계속 흘러내렸어요. 지금 상황 안 좋다며 이렇게 하다가 바닥을 횡보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었다가 다시 한번 눌려주는 이런 지금 패턴들을 좀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그려나갈 수 있어요. N자 파동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그려나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은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다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맞죠? 그죠?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쪽 관련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죠. 보통 이제 당뇨로 시작했다가 비만 치료제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큰 선두주자 그리고 가장 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통 바이오주를 보실 때에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파이프라인이 뭡니까? 내가 임상 개발하는데 A라는 신약 후보 물질 딱 한 개만 있다? 그거 실패하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사실상. 물론 적응증을 바꿀 수는 있어요. 원래 간암으로 개발했는데 간암 실패하니까 폐암으로 한번 해볼게. 신장암으로 한번 해볼게. 가능합니다. 담도암으로 해볼게. 가능해요.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신라젠.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팩사백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루트를 밟아 나가고 있죠. 사실상 좋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만약에 한 개를 실패하더라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비장의 히든카드가 있는가. 그게 전립선암, 말단비대증, 이형 당뇨병,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파이프라인으로 확보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자, 물론 많은 임상 비용이 들겠지만 추후에 그래서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될 여지도 있겠지만 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해서 리스크를 좀 덜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 굉장히 또 특이하게도 자체 GMP 시설을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자체 플랫폼 활용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를 지금 지속 시간을 몇 배까지? 4배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는 서방형, 서서히 방출된다고 해서 서방형이에요. 서방형 약물 전달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과 많은 지금 논의를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회사로부터 텀시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바이오 보실 때 요거 또 명심하세요. 텀시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MOU는 이미 체결했고 체결한 이후에 본계약 합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부 조건. 로열티 얼마 줄 거야, 뭐 계약금 얼마 줄 거야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얘기죠. 돈 얘기. 기술은 오케이 인정.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돈적인 부분으로 해서도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적인 부분, 로열티, 나중에 신약 개발됐을 때 거기 몇 % 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는 약정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텀시까지 갔다라고 하면 거의 다 왔네. 90% 이상 다 왔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펩트론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는 뭐 이렇게 또 이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1월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또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1월 달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GI 이노베이션도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GI 101 같은 경우가 항암제 2019년도에 이미 뭐예요? 9천억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을 진행했었고 GI 301 같은 경우도 3천억 규모의 라이센스를 이미 어디에 팔았어요? 일본에 팔았어요. 그리고 GI 301 똑같은 거예요. 알레르기 치료제를 1.4조 원 유한양행에 팔았어요.
왜 301을 두 번에 파나요? 여긴 일본 판권. 나머지는 뭐예요? 글로벌 판권은 유한양이 갖고 있는 거예요. 판권을 이렇게 나눠서도 팔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기업이 목표로 잡고 있는 게 뭐예요? 5년 내 5건 정도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 그리고 GI101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6월, 미국에서 5월 달에 새로운 제조 공정을 도입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대되고 있는 약물 중에 하나인데 GI108이라고 있어요. 차세대 대사 면역 항암제입니다. 최근 트렌드에 굉장히 걸맞는 이런 또 후보 물질을 하나 가져왔는데 내년도 상반기, 자,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년도 상반기에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한다. 임상계획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재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바이오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테마 재료까지 같이 타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자, 제아 이노베이션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어때요? 바닥은 좀 다진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쌍바닥 다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또 올려볼 만한. 예전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을 때가 뭐였냐면 일본 판권 발표 나고 바로 빠졌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론. 그죠? 미리 뭔가 정보가 노출됐는지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호재 뉴스 뜨고서 바로 급락했어요. 자,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바닥일 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모아나가기는 좋은 주식인 것 같다라고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행사가 진행이 되지만 이것 외에도 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상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또 진행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바이오주 안 보시는 분들이 꽤나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돼요? 기술 이전 진행할 때 기술 이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통 바이오주들이 랠리가 나왔어요. 자,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한미약품이 정말 여러 건의 기술 이전을 진행했을 때 바이오주 랠리 타기 시작했고 한미약품 5배, 6배 올라가고 다른 중소형 제약사들 10배까지도 올라가고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예요? 가급적이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확인하고 준비해 볼 수 있는 이런 테마로 좀 준비를 좀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도 반도체 종목 이외에도 우리가 주도주 섹터로 바이오주를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좀 내갈 수가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데요. 삼성전자 어떻다? 1분기 실적 발표나는 4월 달 이전까지 아마 반도체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내년도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정도에는 바이오주가 분명히 한번 제대로 올라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고금리 기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던 섹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 풍력이죠, 풍력. 지금 풍력과 태양광이 서서히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악재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이제 또 미국 대선이 시작되면 트럼프가 또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좀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방송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